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테드 창의 숨, 9편의 중단편으로 구성된 작품이죠. 그 중에 두 번째 작품 숨, 줄거리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혹은 아르곤이라고 불리는 기체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내가 진정한 생명의 원천과 그 생명이 맡게 될 종언을 이해하게 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우리는 매일 가슴에서 빈 허파들을 꺼내 공기를 가득 채운 허파들로 교환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두 개의 허파가 완전히 비어버리면 우린 몇 초 만에 죽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 공급은 공기 충전소에 가는 이유 중 가장 사소한 것이라 착각한다. 공기 충전소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장인 동시에 육체적 양심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얻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충전소에 머물며 친구나 지인들과 뉴스에 관해 잡담하거나 공기 공급기로부터 새로 공기를 채운 허파를 건네줄 때면 우리의 모든 공기가 동일한 원천에서 온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동지애가 싹트는 것이다. 모든 공기 공급기는 지하 깊숙한 곳의 공기 저장고, 전 세계의 허파이자 우리가 받는 모든 자양분의 원천인 그곳에서 뻗어나온 파이프들의 단말이다. 허파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매끄러운 원통으로 외양이 모두 동일하다. 여행을 즐기는 나는 세계의 끝까지 여행을 가 지면에서 무한한 하늘로 이어지는 견고한 크롬벽을 본 적이 있다. 해부학자인 내가 그러한 조사를 하게 만든 소문도 바로 이 충전소들 중 한 곳에서 들은 것이었다. 새해 첫날 정오가 되면 각 구역의 포고꾼들이 시 한 구절을 낭독하는 전통이 있다. 시를 낭독하는 데는 정확히 1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구역 포고꾼이 하는 말이 최근 시를 낭독하는데 낭독이 채 끝나기 전에 탑시계가 15를 쳤다는 것이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 채 끝나기 전 옆 사람이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냐며 자기 구역도 그런 오차를 겪었다는 것이었다. 당시엔 아무도 필요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사실인데 며칠 후 또 다른 구역에서 포고꾼의 신앙독과 시부 사이에 오차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상황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 오차가 모든 시계가 공유하는 메커니즘에 결함이 생긴 증거라 주장했지만 시계학자들의 정밀 시계를 이용한 점검에서도 탑 시계들은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부학자인 나는 당시 상당한 호기심을 느꼈지만 나 자신의 연구에 몰두해 있었기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우리 사이에 죽음은 흔한 일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해부학이란 학문의 연구가 쉽지 않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사고 발생 시 고인의 유해는 연구가 힘들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세기 전 내가 들은 최초의 해부학 강의에서 해부학자는 우리에게 절단된 팔을 보여줬다. 그는 팔의 덮개를 제거하고 내부에 꼼꼼히 들어찬 동작 로드와 피스톤을 볼 수 있게 해줬다. 연구실 벽의 허파에 동맥 호스를 연결하고 너덜너덜한 팔 아래쪽에 동작 로드를 조작하자 손이 경련하듯 쥐었다 폈다 했다. 나 자신의 강의에서 나는 나의 팔덮개를 열고 내가 손가락을 꿈틀거릴 때 로드들이 수축하고 확장하는지 학생들에게 주목하게 한다. 해부학이란 학문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핵심적인 수수께끼는 바로 기억의 문제이다. 워낙 섬세한 부위인 탓에 뇌생리는 연구하기 어렵고 악명 높은 분야였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 두개골이 파손될 경우 뇌는 금빛 연기를 분출하며 흩어져 버린다. 그나마 남는 것이라곤 갈갈이 찢긴 필라멘트나 박 형태의 잔해뿐이다. 최근까지의 기억 이론에서는 사람의 모든 경험은 금으로 된 얇은 박판에 새겨진다는 각인설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나는 각인설에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그런 식으로 기록된다면 우리의 기억이 불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각인설 지지자들은 박판과 그것에 각인된 기억을 읽는 천필과의 정렬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트러지며 결국 오래된 박판은 위치가 변해
아예 천필과 접촉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망각 현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나는 수긍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주장과는 상반되는 학파의 지지자였다. 우리 기억은 톱니바퀴 회전이나 일련의 개폐기들의 위치 변화 같은 삭제 과정이 기록 과정보다 더 어려울 필요가 없는 방식을 통해 모종의 매체에 저장된다고 주장하는 학파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우리가 망각한 모든 기억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확실한 진실을 밝혀낼 실험을 하나 고안했다. 그러나 워낙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오랫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시계가 또 이상 작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사건은 나를 행동에 나서게 했다. 실험실에서 나는 우선 도구를 하나 제작했다. 거치대 위에 프리즘 4개를 고정 후 주의 깊게 각도를 조절해 프리즘의 꼭지점들이 직사각형의 네 모서리를 형성하게 했는데 첫 번째 프리즘과 같은 높이에 눈을 두고 앉으면 내 뒤통수를 뚜렷이 볼 수 있는 도구였다. 즉 이름하여 전망경이었던 것. 그리고 유사한 직사각형 모양의 동작 로드를 배치하자 프리즘의 시각을 전치해 준 것과 같이 동작 또한 전치가 가능했다. 전망경 끝에는 전후 좌우로 회전 가능한 접촉자에 거치된 쌍안 현미경을 장착하고 동작 로드에는 정밀 조작기를 달아 손으로 해낼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훨씬 더 미세한 레벨에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일단 준비가 끝난 후 나는 나 자신의 뇌를 해부했다. 만약을 대비해 공기를 충전한 허파 12개를 가져와 연결 후 공급기를 내 가슴 안에 있는 기관지 흡입구에 직접 연결했다. 이렇게 하면 6일은 버틸 수 있을 터였다. 기한 내에 실험이 끝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한 말미에 동료가 사무실을 방문토록 일정을 잡아놓았다. 그러나 기한 내에 실험을 마치지 못할 유일한 이유는 내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경우밖에 없으리라. 나는 내 뒤통수와 정수리를 형성하고 있는 만곡한 덮개판을 떼어냈다. 그리고 전망경을 이용해 내 뇌의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았다. 뇌는 10여 개의 하위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하위 부품의 표면은 정교한 외피로 덮여 있었다. 전망경을 외피들을 가리고 있는 틈 가까이로 가져가자 감질날 만큼밖에 안 됐지만 그것들 내부의 엄청난 메커니즘을 일별할 수 있었다. 고양감과 현기증을 유발하는 신의 작품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광경이었다. 뇌는 사고활동을 담당하는 인지 엔진과 그 주위를 에워싼 기억 저장 부품들로 나뉜다는 것이 통설이다. 나의 관찰도 이 가설과 일치했는데 주변부의 하위 부품들은 서로 닮아 있었지만 중앙부의 하위 부품은 이것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모양이다. 움직이는 부위도 더 많아 보였다. 나는 가장 뒤쪽에 있는 하위 부품에 전망경에 초점을 맞춘 후 원격 조작기를 이용해 그 부품의 공기 방출관을 더 긴 방출관으로 교체하고 가장 가느다란 조작기를 이용해 다른 공기관들도 하나씩 모두 긴 관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그 하위 부품을 지지틀과 분리해 그 전체 부위를 전에는 내 뒤통수였던 부분 밖으로 끌어냈다. 머리 위의 비계에 분리시킨 하위 부품을 매달아 놓고 이제는 뇌 중앙부에 위치한 인지 엔진을 관찰하기 위해 6개의 하위 부품에 같은 작업을 되풀이했다. 작업이 끝나자 나의 뇌는 폭발 후 몇백 분의 1초도 지나지 않은 순간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한 몰골이 됐다. 현미경을 360도 회전해 내가 떼어낸 하위 부품들의 내부 표면을 훑어봤다. 내가 본 것은 금빛 기계로 이루어진 소우주였고 조그만 회전자들과 초소형 왕복 실린더들로 가득 찬 풍경이었다.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조작기들은 내 손의 역할을 했고 전망경 끝에 달린 확대경들은 내 눈의 역할을 했다. 나는 안이 밖으로 나온 인간이었다. 확장된 뇌의 한가운데 해체된 조그만 몸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억 담당 하위 부품 중 하나의 형태를 관찰했다. 하위 부품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느다란 공기관들의 뱅크였는데 세관들 틈으로 뱅크 내부를 지나가는 잔물결이 힐끗 보였다. 현미경 비율을 높이자 세관들은
미세한 공기 모세관들로 분기하고 이 모세관들의 표면에는 금박 조각들이 접철된 조밀한 와이어 격자들이 엮여 있었고 모세관에서 새어나오는 공기의 영향으로 금박 조각들은 다양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나는 공기의 흐름이 지속돼야만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는 금박 조각들이 나의 기억이 저장되는 매체라는 사실을 추측했다. 잔물결 현상은 금박들의 배열을 읽고 인지 엔진으로 되돌려 보내는 회상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인지 엔진을 살펴봤다. 역시 와이어 격자가 발견됐는데 몇 시간 동안의 관찰 후 금박 조각 자체가 모세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박 조각들은 일시적으로 도관과 밸브를 형성했지만 다른 금박 조각들로 공기를 전달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임무를 마치는 즉시 사라진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변화 중인 엔진이었고 그 작용의 일부로서 자기 수정을 행하고 있었다. 나의 의식은 이 금박 조각들을 움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기에 부호화되어 있다는 편이 정확했다. 공기는 단순히 우리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사실상 우리의 사고가 각인되는 바로 그 매체였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공기 흐름의 패턴이었다. 나의 기억은 지속적인 아르곤의 흐름으로서 각인되는 것이었다. 이 격자 메커니즘의 본질을 파악하자 새로운 통찰들이 떠올랐다. 가장 연성이 높고 유연한 금속인 금이 우리 뇌의 유일한 재료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가장 얇은 박평들만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섬세한 필라멘트만이 접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격자 메커니즘이야말로 기록과 삭제를 고속으로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매체였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 흐름이 멈춘 경우에는 금박 조각들이 모두 격자에 매달린 상태로 돌아가면서 그것들이 표현하던 패턴과 의식들을 지워버린다는 것이었는데 시계가 변칙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것은 바로 금박 조각들을 받쳐주던 공기 쿠션이 희박해지고 격자를 통과하는 흐름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빨라진 것은 탑시계들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느리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기의 흐름이 감속하자 우리의 사고도 느려지면서 시계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우리의 사고가 순전히 공기의 패턴이라는 문제는 훨씬 심각했다. 사람의 뇌 속 공기의 흐름이 늦어지는 원인은 우리를 에워싼 대기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의 하늘은 유한했으며 크롬의 벽은 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 우주는 봉인된 방이었으며 공기는 지하 저장고의 공기와 동일한 기압이 될 때까지 그 방 안에 점진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우주의 공기의 총량은 일정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공기뿐이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실제 원천은 기압 차이다. 공기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 말이다. 우리 뇌의 활동, 우리 몸의 움직임, 우리가 지금껏 만든 모든 기계들은 이 공기의 움직임 때 만들어진 힘에 의해 작동한 것이다.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며 벌떡 일어났겠지만 몸은 구속 브레킷에 고정되어 있었고 뇌는 실험실 전체에 매달린 상황이라 불가능했다. 나의 사고가 동요되며 뇌의 박편들이 빠르게 물결치는 것이 보였다. 제어반을 조정해 전망경을 돌려 이러한 광경에서 벗어나 충분히 냉정을 되찾은 후 나는 자신을 재조립하는 긴 과정에 착수했다. 처음에 내가 발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동료들이 내 가설을 수긍하기에 이르렀다. 더 많은 뇌를 검분하고 더 자주 기압을 측정한 결과 우주의 배경기압이 실제로 증가 중이며 그 결과 우리의 사고가 느려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진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며칠 동안은 공황 상태가 확대됐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을 하였으나 대기압이 지하 공기 저장고의 기압과 동일해지려면 몇 세기는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황 상태는 곧 수그러들었다. 이 와중에 압력의 균등화를 역전시키겠다는 역전주의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대기의 공기를 빨아들여 부피가 더 작은 공간에 강제로 밀어넣는 장치, 즉 압축하는 장치를 만들고
이 장치가 새로운 공기 충전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거라 주장했다. 개인뿐 아닌 우주 자체의 활력이 재생할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 장치는 그 자체가 지하 저장고의 공기로 작동하기에 허파 하나에 채울 공기를 만들려면 그보다 더 많은 공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판명되면서 좌절됐다. 그들은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공기보다 더 많은 공기를 압축하는 장치를 개발하리라는 목표로 우주에 잃어버린 활기를 찾아줄 무한 동력을 찾는 연구를 계속했으나 나는 균등화 과정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이 커져갔다. 우리 우주의 어느 한 지점의 공기가 다른 지점보다 짙거나 희박한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피스톤을 움직이거나 금박 조각을 펄럭이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우리 사고의 종말이 다가오고 우주는 완벽한 평형 상태에 이를 것이다. 나의 모든 욕구와 고찰은 우리의 우주가 점진적으로 뇌시는 숨에 의한 소용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위대한 뇌심이 끝날 때까지 나의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사고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해부학자와 기계 기사들은 원래의 뇌 공기 조절 장치를 대체할 장치를 설계 중이다. 뇌 기압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주위 기압보다 높게 유지시켜줄 이 장치를 우리 몸에 장착하면 주위 공기 밀도가 높아져도 우리의 사고는 동일한 속도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언젠가는 기압차가 극단적으로 줄어 우리의 팔다리는 약해지고 동작이 굼떠지다 완전히 동작을 멈출 것이다. 나는 사고 과정은 계속 작동되어 의식은 그대로인데 몸이 굳어 꼼짝 못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다. 목소리 상자는 팔다리보다는 작은 기압차로 움직이니 말은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기 충전소를 방문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로 사고에 필요한 공기량이 줄어들 테고 그렇다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연장시키려 침묵한 채 남아있는 편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종말이 닥칠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할까?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중 소수는 움직이지 못하기 전 뇌의 공기 조절 장치를 충전소의 공기 공급기에 직접 연결해 모든 기압이 균등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에 남은 마지막 기압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의 사고를 생성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우주는 단단한 크롬에 둘러싸인 유일한 공기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우주 말고도 훨씬 부피가 큰 다른 공기주머니인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면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주민들이 두 우주 사이의 도관을 연결하고 우리 우주를 공기 저장고로 삼아 공기를 빼내 자신들의 폐를 채워 자신들의 문명을 가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다시 살 수 있다 스스로를 기만할 생각은 없다. 나는 그 공기가 아니라 그 공기가 취한 일시적 패턴이다. 지금의 나를 이루는 패턴과 내가 살고 있는 전 세계를 이루는 패턴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내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다. 이웃하는 우주 주민들은 단지 우리 우주를 공기 저장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탐험하러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다. 그들은 우리의 거리를 거닐며 우리의 굳어버린 몸을 보고 우리가 살았던 삶을 상상할 것이다. 그런 연유로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당신이 그 탐험자이기를 희망한다. 당신이 내 글을 읽을 때 당신의 사고를 형성하는 패턴은 한때 나의 사고를 형성했던 패턴을 복제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동료 탐험자들은 우리가 남긴 다른 책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문명 전체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정적에 감싸인 우리의 거주지를 거닐며 탑시계들이 시보를 울리고 이웃끼리 공기 충전소에 모여 얘기하고 포곡꾼들이 광장에서 시를 낭독하고 해부학자들이 교실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떠올려 주길.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나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득 궁금해진다. 당신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운명이 닥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슬퍼하지 말기를. 나는 당신의 탐험이 단지 저장고를 쓸 수 있는 다른 우주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길 희망한다.
지식을 원했기를 우주가 내쉬는 숨으로부터 무엇이 생겼는지 알고 싶다는 갈망에 의해 움직였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우주는 그저 나직한 실소리를 흘리며 폐경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충만한 생명을 낳았다는 사실은 기적이다. 탐험자여,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난 죽은 지 오래겠지만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을 묵상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권리가 내게는 있다 여긴다. 지금 이 글을 동판에 각인하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묵상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다.